정치톡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 제 생각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 스트리밍, 생방송을 해서 소통하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생방송을 하려면 좀 구독자분들, 참여자도 좀 있어야 하고 이래야 제대로 된다,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면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방송 진행 실력도 좀 더 솜씨도 늘어야 되겠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대화방을 찾아서 좋은 의견들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하기 전이라도 대화방을 찾아서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일정 부분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은 구독자분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지난 추석 연휴는 가수 나훈아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리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느끼고 또 많은 의견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연대감도 느꼈습니다. 나훈아 공연은 어젯밤에도 다시 재방송, 거의 공연의 뒷얘기까지 묶어서 재방송이 됐습니다. 저도 시청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 미국 영화 대부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 대부가 1, 2, 3편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 대부라는 영화를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 오히려 더 감동적이고, 그동안 못 봤던 부분, 무대나 여러 가지 음악이나 대사까지도요, 새로운 것을 느끼는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 그래서 명작이라는 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감동을 받곤 했는데, 어제 나훈아 공연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새롭고 또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봤는데 새롭고 감동이 좀 더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장치, 또 그 다이나믹한 연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첫 공연, 나훈아 공연 때, 나훈아 공연에 말씀을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또 나훈아 스페셜을 하는 바람에 또 여러분들과의 대화방 소통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첫 방송에서 제가 나훈아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상당히 제가 알던 지난 50년 동안의 나훈아의 노래와는 좀 달리 기름기라고 그러죠. 좀 느끼한 게 나훈아 씨의 또 개성이기도 하고, 또 그걸 안 좋아하는 분들도 들어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느끼한 부분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 무대 연출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창법을 좀 기름기를 빼고 했지 않나, 이런 생각. 또 관객이 앞에 없으니까 좀 더 다른 느낌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두 번 보니까 좀 달라진 부분들이고요. 세대를 아우르는 뮤지컬 같은 연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또 공연 중간중간에 전 세계의 우리 동포들, 관객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 동포들, 할머니들 모습요, 참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첫 방송 때는 정확하게 못 봤던 부분인데, 할머니들이 아주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 할머니들의 막춤이죠. 막춤을 아주 닮아 있어서 정겹고 보기 좋았습니다. 막걸리를 한잔 하고 주로 하시는데, 러시아 동포 할머니들도 혹시 보드카를 드시고 하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또 제가 나훈아 공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팝송은 좀 안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 나온 김에 나훈아가 한 시국 발언 가운데 제가 스치고 넘어간 게 있더군요. 이런 말요. KBS에 대해서 국민의 방송이라면 국민의 생각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대목, 이 방송인,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어떤 의미에서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들 국민을 내세우고 국민의 의사를 내세우지만 과연 그 국민의 목소리와 공감하고 있느냐, 국민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짚어낸 것이죠. 나훈아식의 표현법대로요. 참 새겨들을 만한 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공연 있고 난 다음에 제 주위에서도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야, 나훈아를 다시 봤다. 아, 노래 정말 잘한다. 이런 좋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집안의 형들이 주로 나훈아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골에서 많은 이렇게 이 전파가 부족했으니까요. 많은 노래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나훈아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평생 나훈아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훈아는 굉장히 뛰어난 가수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잘 믿어주지 않던 친구들이 이제 나훈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저한테 오히려 나훈아 그 가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좀 뿌듯한 부분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 부산에서 무슨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뒤풀이로 간단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들 이렇게 가곡류의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나훈아 노래를 그때 사내라는 노래를 기억을 하는데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사내를 부르고 싶어 뭐 부른 건 아니고요. 이게 그 간단한 회식 자리다 보니까 이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가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끝까지 아는 노래가 사실은 요즘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노래방 가면 기계에 가사가 나오니까요. 가끔 가지만. 그래서 가사를 아는 노래를 찾다 보니까 제가 나훈아 사내를 부르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는 뭐 다들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그때 뭐 사실 저도 뭐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했는데, 제가 그 나훈아 사내를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다들 뭐 유행가를 다 불러서 분위기가 뭐 화기애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훈아는 저는 50년 동안 계속, 54년이라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가수 활동을 하신 시간이. 정말 그 훌륭한 가수였다. 근데 지금 또 아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그것도 정말 반가운 일이고 좋다, 이럽니다. 제가 젊을 때 뭐 노래방이나 가끔 가서 나훈아 노래를 계속 부르면 뭐 친구들은 또 외국 노래도 부르고 또 이렇게 최신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좀 촌스럽다, 뭐 느끼하다, 이런 반응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주제인 대화방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유정의진리님이 나훈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냄비 근성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훈아의 노래, 나훈아의 시곡에 대한 생각, 그런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번 그 다 공감되는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님, 우명숙님이 나훈아가 대통령감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훈아 씨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의 제의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히 부산 쪽이었겠죠. 그때 나훈아 씨 한 말이 또 재미있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나훈아 씨의 그 좋은 노래들은 그 말 한마디로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프로, 장인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뭐 나훈아 씨가 정치를 할 일은 없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정말 나훈아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점에서 나훈아는 정말 대통령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다 시원해했고요.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의 아픔, 국민들이 갈망에 공감하는 능력, 그 감흥하는 능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이라는 칭송이 정말 어울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윤짱님이 나훈아가 도쿄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고맙습니다. 안봉순님이 이 대통령의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을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전체에
대북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 또 정도, 검찰 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비판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는 그 입장에 서서 제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어느 분도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 또 어느 정도 절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적인 비난, 개인적인 비난을 하려는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유승리님이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홍준표를 혹평을 하셨습니다.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데 이 대선 후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소위 야권 빅텐트론, 반문재인으로 해서 야권 빅텐트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니다. 문재인 이후에 야권이 만들어낼 정권의 정통성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게 개혁이든 뭐든 그 방향으로 지금 매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좀 가깝죠. 빅텐트보다는 개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약간 두루뭉술하긴 하지만 양측 두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새롭게 올 정권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제가 빅텐트가 필요하다, 반문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질이 멸렬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빅텐트와 이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는 두 부분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함께 가다가 야권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게 될 때 어느 그 시점에서 이제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선 후보 또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홍준표의 대여 공격력이나 또는 국방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이런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추가를 하면요. 빅텐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식의 장점은 뭐냐고 저는 생각하느냐면 서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서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치중을 하죠. 또 PD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빅스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빚어내는데 지금 빅텐트론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은 상호에 대한 비난보다는 야당 후보보다는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되 사성으로 장점으로 승부할 때다. 어느 순간에 가면 정치가 정말 경쟁을 하면서 상호 약점을 또 비난할 공격할 날도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야권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칵퇴님요, 야권에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트롯 방식 이야기가 되죠. 미스터 트롯에 나온 가수들도 대부분 아마추어나 약간의 가수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을 거쳐서 자신의 장점을 더욱 가다듬고 또 자신의 약점은 더욱 보완하고 해서 이제 스타로 만들어져 갔다. 지금의 야권의 후보들, 잠재된 후보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은 정말 저 사람이다 하는 아직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그런 예상도 하고요. 릴리와 찌찌님이 박형준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서 박형준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박형준은 동아대 교수 출신이죠.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셨고 합리적이고 논리에 강하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약점도 있죠. 저도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박형준이 과연 적합한가, 이 정치라든가 또 이번에 나훈아 공연을 보듯이 이게 국민들과 감흥하기 위해서는 천시인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 상황과 이 때, 또 그리고 그 입지, 이게 맞아야 된다 하는데 과연 맞는가 하는 점에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풍성님, 안철수는 서울시장, 홍준표는 부산시장, 윤석열은 대통령 출마.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 말뜻을 제가 새기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난보다는 협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로 가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공감합니다. 윤영청님요, 저보고 가발을 벗으니 뭐 더 훤하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가발을 벗을 때 사실은 주저주저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것이고 지금도 가발이 있습니다. 다음 베이지고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광화문 시위에 참가하고 싶다. 정말 실정을 비판하러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 과잉 봉쇄를 하고 있다. 시위에 대해서. 그런데 공감을 합니다. 여름 김인구님, 동네 파전, 동동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옛날에 그 부산 동네 산성 위에 가서 그 동네 파전이나 뭐 오리고기하고 그 동동주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마틴 해주님, 제 방송 모니터를 해주시고 꼼꼼하게 오디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30년 가까이 방송을 했지만 이 방송 기술 부분, 장비 부분은 정말 저도 이번에 제 손으로 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오디오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좀 고쳐 나가도록 계속, 이게 오디오 부분만이 아니고요, 뭐 비디오라든지 많은 부분들, 특히 그 인터넷 편집에 관한 부분들 지금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외에도 뭐 JUP님, 타우랑카님, D셀로님, JSO님, IM희정님, 뭐 제가 닉네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반갑고 저한테는 황송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좀 유튜브 방송이 서툽니다. 제가 핑계는 됩니다. 뭐 30년 동안 공중파 방송 스타일에 익어 있어서 바꾸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핑계고요. 유튜브는 좀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좀 재미있게 또 깊은 속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깊은 속 얘기를 들어 알고 있어도 그거를 입으로 뱉어내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뱉어내기에 아직도 주저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정리해서 이제는 정말 저만이 할 수 있는 정보, 저만이 할 수 있는 평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도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어떤 말씀이든지 대화방에서 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 반영을 하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방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해주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화방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공개되는 게 뭐 하시면 제 개인 메시지로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씩이나마 지금은 좀 서투르고 미진해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이나마 발전하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누구에게 말씀드리고 방송하는 게 참 재미있고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저거 눈치 안 보고, 사실 그동안 3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외부 눈치 보랴, 제 스스로 자기 검열하랴, 참 그런 점들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뭐 얘기할 수 있고, 제 스스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다 끌어내서 뭐 적절하게, 남을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현상에 대해서 평론하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구나 형처럼
더 재밌는 방송, 더 감동적인 방송, 정말 속 시원한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가웠고 고맙습니다.